자,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한번 어머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디가 제일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이죠. 어디가 도대체 어디야?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수학상 파트에서 어디가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느냐 여쭙는 겁니다.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방정식이요? 느낌표.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자, 방정식이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파트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겠죠? 치료 받습니다.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제 몸은 다시 안 좋아질 거예요. 정확한 해결책,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뭐냐면 저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가 되겠죠.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1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학기는 방정식을 향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1학기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수학상에 대한 내용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목차를 띄워놓고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함수가 깔려있긴 하지만 이 함수라는 건 기하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님들은 뭘 확인해 보실 수 있느냐? 각 학기의 마지막 부분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와 같은 형태로 중학교의 제일 하단 부분에 방정식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고등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진행돼서 아랫부분에 들어가면 연립방정식, 3, 4차 방정식으로 하반부가 깔린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1학기는 마지막에 다 방정식이 위치해 있죠. 그러면 이걸로 방정식을 배우고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학기가 통으로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1차 방정식은 해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항이란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이 이항의 방법을 바로 문자와 식에서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해낸 해는 정수와 유리수로 나옵니다. 흐름이 보이시나요? 1차 방정식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순으로 책이 구성되어져 있죠. 그럼 2학년 1학기는 어떨까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죠. 여기를 푸는 방법은 가간법이나 대입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연립, 방정식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방정식을 적당하게 조작해서 미지수를 없애죠. 그 방법을 바로 식의 계산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해는요, 유리수가 됩니다. 또 이해가 되시죠? 방정식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식의 계산, 식의 덧셈과 뺄셈, 유리수 이렇게 포진해 놨구나. 그러면 3학년 1학기는 어떨까요? 자,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이죠.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인수분해에 의해서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풉니다. 자,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배우겠죠?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이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해는 대부분 다 무리수입니다. 방정식의 구성이 마지막에 이 방정식 하나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어떻게 식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수에 대해서 배우고 식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조작의 방법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등과정은 다를까요?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고등과정의 모든 내용은 중등과정의 내용을 수반한다. 그래서 배우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렸죠. 우리의 하단부에 3, 4차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방정식이 하나예요. 1차 방정식이 2개입니다. 1차 방정식이 곱해서 2차가 됐죠? 그 다음은 뭘까요? 차수가 커졌기 때문에 3차,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행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죠. 3, 4차 하는데 왜 갑자기 2차가 나와요? 고등과정에서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에 의해 2차 방정식으로 변형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 단원이 7단원부터 9단원까지 포진되어져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겠네요. 차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바로 위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앞쪽에서 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수가 정수부터 유리수, 무리수로 확장됐어요. 여기에서 3, 4차 방정식을 다루면서 고등 과정에도 역시 수의 확장이 생깁니다. 실수와 복소수 정리해서 이렇게 되겠죠.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결과로 점수를 받는다고요. 점수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위쪽에 수에 대한 개념 위에 식의 처리가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의 비중을 아예 정확하게 정해 드릴게요. 8대 2입니다. 방정식이 안 되는 이유는요. 첫째, 다항식의 이론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방정식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율적으로 8대 2이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 방정식이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다항식의 이론이 안 되기 때문이죠. 방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뭐냐? 다항식의 이론이 문제입니다. 그럼 다항식의 이론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디를 다시 공부해야 될까요? 수학상해, 제가 단원적으로 정석으로 말씀드릴게요. 수학상해 1단원 다항식의 연산부터 6단원 복소수까지 반복해서 다시 공부시키십시오. 둘째, 방정식의 적용을 말씀드렸죠. 그럼 방정식의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고등과정에 방정식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방정식의 문제를 다시 집중해서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도대체 다항식이 문제인지 방정식이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중3 1학기로 구별하세요. 그래서 중3 1학기를 우리 아이들이 유형서부터 심화서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셨다면 다항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공부시키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시 욕심내지 마시고 중3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고치셔서 방정식 거뜬하게 띄워놓고 우리 고등과정에서 날라다녀 보자고요.